만약에 안 준다면 네. 요즘 아이들이 자주 많이 부모님을 협박하는 게 네. 왕따잖아요. 네. 예, 스마트폰 안 주면 나 왕따 당하는데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게임 못하면 나 왕따 당하는데 이런 왕따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머님들이 가슴이 막 철렁하시는데 스마트폰을 줬을 때 왜 부분과 안 줬을 때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안 줬을 때를 놓고 봤을 때는 아이가 대부분이 카톡은 어떻게 하냐, 친구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일부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PC 버전을 통해 가지고 네. 공백을 메우기도 하고 실제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또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은 없었고 연구 통계에도 그런 연구는 없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스마트폰과 사이버 세계입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의 학교폭력 담임 교수이신 서민수 경찰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요. 벼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어머님들께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네. 또 소중한 유익한 정보 이런 거 한번 쏟아내 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유아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기에 이런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려면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면 정말 네. 예방 차원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청소년 쪽에 좀 많이 네. 연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연령이 요즘 조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유치원에 해당하는 유아라든지 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청소년과 큰 다른 차이점이 별로 없고 오, 네. 오히려 많이 좀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이들 자체가 너무 많이 변화가 많다 보니까 네. 좀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좀 어린 연령의 학부모님들이시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을 사줘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버티는 것이 정답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만약에 어머님하고 아버님 중에 우리 자녀를 네. 술집이 되게 많고 네. 비틀거리는 어른들이 되게 많은 네. 그런 골목길에 늦은 시간에 아이를 혼자 두고 올 수 있는가? 네. 그런 부모님은 전혀 없죠. 그쵸. 근데 스마트폰은 왜 그렇게 간다한가라는 걸 질문을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한 번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뒷골목의 술집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열돼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노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간대할까? 네. 그러니까 뭐 꼭 늦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네. 무한대로 그냥 아이에게 그냥 스마트폰을 맡기는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스마트폰 과의존. 아, 네네. 중독 같은 예, 거. 약간 네. 아이의 선택권을 너무 뺏어가서 공부를 안 한다든지 네. 엄마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 네.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만 사실은 좀 많이 하시고 아, 계신데 네네, 맞아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하려면 스마트폰이 많은 역기능, 네. 아이에게 많은 유해한 정보라든지 환경을 제공해주는 가장 출입 경로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과의존이라든지 중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전자기기, 네. 디지털 기기 이렇게 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청소년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놓고 이제 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연락이 오시거든요. 네. 뭐냐면 네. 쳤는데 뺏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주는 걸 계속 해야 되나? 네. 근데 뭐 통제가 안 된다 뭐 네. 이렇게 보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제가 너무 반가웠던 건 스마트폰을 주기 전에 지금 단계인 부모님들 되게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스마트폰을 일단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는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는 네. 능력이 되었을 때까지는 사실은 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건 네. 사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만에 하나 줘야 되겠다면 거기에 나름대로 규범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안 준다면 네. 요즘 아이들이 자주 많이 부모님을 협박하는 게 네. 왕따잖아요. 네. 예, 스마트폰 안 주면 나 왕따 당하는데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부모- 게임 못하면 나 왕따 당하는데 이런 왕따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머님들이 가슴이 막 철렁하시는데 스마트폰을 줬을 때 왜 부분과 안 줬을 때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안 줬을 때를 놓고 봤을 때는 아이가 대부분이 카톡은 어떻게 하냐, 친구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일부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PC 버전을 통해 가지고 네. 공백을 메우기도 하고 실제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또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기지 네.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은 없었고 연구 통계에도 그런 연구는 없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지혜롭고 네.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자구책을 찾고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줄 때 잘 주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스마트폰을 주냐면 그냥 가볍게 우리 아이 뭐 생일 선물이라고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주고 아니면 학교 들어갔다고 기념으로 주고 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아이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이가 쉽게 스마트폰을 허락을 받아버리면 네. 아이는 스마트폰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때 아이가 규범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스마트폰을 줄 때 엄마, 아빠가 계속 괴롭히는 거죠. 네. 몇 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이것만 볼 거야? 나름대로 엄마, 아빠가 계속 아이에게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아빠는 되게 걱정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있어? 아이에게 자꾸만 괴롭히고 간지럽히면 아이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마트폰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까다로운 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 때 사실은 좀 잘 줘야 된다. 네. 만약에 안 준다면 아이가 안 주는 대신에 공백이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죠. 예를 들면 일단 부모님이 좀 바빠지셔야 돼요. 이거 사실은 부모님께서 많이 싫어하시는 부분인데 스마트폰을 안 하면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그쵸. 다른 거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부모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아이는 뭘 하냐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아이랑 네. 같이 이거 말고 이거 해보자라고 대안을 제시해줘야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는데 네. 그냥 무조건 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는 상상으로는 지금 친구들이 지금 모여서 게임을 하고 있을 네, 거고 이 네. 생각이 막 드는데 이 생각을 못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부모님들이 공모전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모전 같은 것도 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봐가지고 아이랑 같이 공모전을 준비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비용인데 부모님들이 좀 싫어하세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또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걸 그렇게 꽤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갓 들어갔을 때에 네.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인식과 규범을 네. 한 1, 2학년 정도만 탁 해주면 나머지 3, 4학년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가 네네. 그렇죠.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몇 년간 계속 하라고 그러면 사실 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제가 좀 죄송한 부분인데 네. 처음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네. 그러면 수시로 좀 검사해보고 좀 체크해보고 이래야겠죠? 이렇게 가자고요. 네. 뭐냐면 결국엔 딜레마예요. 네. 어떤 딜레마냐면 네.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을 본다라는 건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엄마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에게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아이의 정체성이 무너져요. 네. 효능감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불안하기 때문에 카톡을 막 열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예, 어떻게 해서 스마트폰을 열어보려고 아이가 잠잘 때 옆에 숨어가지고 비번을 이렇게 푸는데 이게 3번을 풀다가 틀리면 30초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어머님이 이 30초가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깰까봐. 근데 그 노고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의 어디까지를 개입을 해야 될 건가.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일치를 겪게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이 갈등과 불일치를 다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무 문제가 없게끔 한다면 100% 아이는 안전하죠. 예, 장담합니다. 대신에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나중에는 혼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갈등과 불일치, 실수와 또는 실패에 대한 경험도 아이가 성장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그러한 갈등과 불일치에 대한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잡을 것인가, 모든 걸 다 개입한다면 사실은 많이 봤죠, 저는. 많이 봤는데 그런 아이가 초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연결이 부족하고 그리고 곁에 친구들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왜냐면 아이들은 우당탕탕 뭘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개입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에 네. 표준에서 좀 나름대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네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이거를 다 뒤지는 건 아니어도 이 정도까지는 좀 합의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저는 뭐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네. 말하죠. 네. 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이의 어플 기록장이라든지 네. 내 아이의 스마트폰 콘텐츠 기록장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엄마가 모르는 어플 깔면은 엄마가 상당히 실망할 것 같아. 왜냐면은 엄마가 불안하잖아. 대신에 네가 어플을 깔고 싶으면 엄마한테 반드시 설명해주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설명해줘서 같이 엄마도 알고 있고 네. 너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부모님 사이에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플 기록장을. 네. 예, 그래서 보통 냉장고에 붙여놓고 네. 예, 아이가 갑자기 수시로 막 하죠. 엄마 네. 이게 이 게임 깔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항상 바쁠 때 아이들이 엄마 이거 깔아대요 하거든요. 그 작전인가요? 그렇죠. 작전이죠. 아이들은 딱 빈틈을 보고 있죠. 네네. 예, 이게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습력이 되게 네네네. 좋아서 그래서 항상 좀 약간 전략적이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아이 모르게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또 아이한테 동의를 구한다는 자체도 좀 위험한 게 네. 이게 과연 아이가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예요. 부모님들에게 여쭤보면 나는 우리 애들한테 다 동의받고 한 거다라고 하지만 네. 이걸 동의를 해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를 가장한 강요. 그렇죠. 약간 약간 좀 스마트폰 사줄 건데 하려면 이걸 네가 해야 돼라든지 그렇죠. 조건이었을 가능성도 딜을 있죠. 한다든지 예. 예, 사실은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믿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디지털이 위험하다고 해서 디지털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요즘에 막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사이버 범죄 폭력 이런 것들이 워낙 네네. 많으니까 디지털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드는 게 디지털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 디지털은 참 좋은 기술이라는 네. 거죠. 근데 우리 아이의 이야기만 똑 떼놓고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라는 방식은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이의 제일 중요한 아이의 주체성이라든지 자율권을 침해하게 되면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못한 네. 또 교육에 있어서도 수동적이 돼버리는 약간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의 안전을 하나 챙기기 위해서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을 좀 오히려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네. 그러면 뭐 어플에 들어가서 세세히 어떤 기록들을 다 보는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떤 어플을 갖고 있고 어떤 걸 깔고 싶어 하고 이런 것까지는 좀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게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뭐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 세이프 네. 가드 같은 이런 아이들 네. 그 안전 프로그램들이 다 네.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아이들 다 풀고 하거든요. 네. 원래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좋지만 부모님이 만약에 까신다면 저는 아이하고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고. 네. 예, 아이 모르게 부모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런 그 어플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네. 예, 있어서 굳이 안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대화거든요, 대화. 네. 이 대화 내용을 알고 싶어 해요. 네. 친구들하고. 네. 근데 보시면 다 상처받거든요. 대화 창에 다 욕이고, 네. 다 좀 선정적이고, 네. 막 그거 보시면 어머님들이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지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이프 정도의 어플을 까시고 네네. 아이하고의 동의하에서 그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서로가 대화가 되는 수준이라면 네. 아이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저는 네. 보여집니다. 이거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어플을 숨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엄청 많죠. 그 구글 스토어라든지 네. 앱 스토어 들어가시면 네. 실질적으로 한번 쳐보시면 돼요. 아, 네네네. 예, 그냥 어플 숨기기. 예, 아니면 스마트폰 내용 자체 전체를 숨기는 것도 있어요. 오. 그래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기술들이 누가 갖고 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이미 아이들 사이에 네트워크에서 어머. 이미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애쓴다. 그냥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오늘 체킹 들어왔구나. 우리 엄마가 오늘 몇 번 들어왔구나. 이런 거 솔직히 다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예. 엄청난 경쟁이래요. 쫓고 쫓기는. 그렇죠. 네. 예, 이게 약간 전쟁이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이와 만들어야 되는 약속 같은 거 꼭 이것만은 그래도 좀 약속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그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님들이 워낙 그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그 금고가 되게 유행이거든요. 네. 밤 10시가 되면 금고 안에다가 네. 모든 가족이 스마트폰을 넣는 오, 거죠. 네네. 그리고 잠궈요. 네. 그래서 아침까지 못 열죠. 이건 부모도 못 열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금고가 개념이 아니라 그 집의 표준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꿔 말하면 네. 우리 집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표준이 있는가? 아이의 콘텐츠에 대한 표준은 좀 있는가? 우리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보는 드라마를 우리 아이가 볼 수 있는 드라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네. 이건 사실은 우리 집안만에 가지고 있는 원칙, 이걸 조금 더 말하면 표준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우리 집만의 표준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거면 똑같이 몇 시까지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규정도 정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아이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도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사실은 일 때문에 네. 야간에도 전화도 받아야 되고 네. 뭐 사업 때문에 네. 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된다면 네. 정말 아이 몰래 갖고 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네. 전화 통화를 해야 될 정도의 노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이걸 왜 따라야 되는 거지? 또 불공평하다고 느끼죠. 그렇죠. 아이에게 이런 의구심을 줘버리면 사실은 이건 상당히 아이의 윤리라든지 규범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치원 단계 때와 초등학교를 갓 들어갔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거를 첫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사회 규범에 대한 공부를 요때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갔을 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애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라고 이게 이야기하곤 하시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아이들은 갑자기 달라지질 않아요. 아, 예, 저희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항상 초등학교 때 예, 부모님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네. 예, 가벼운 허락 또 깐깐하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제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좋은 것이 지금 그 출발 시점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그쵸. 것 같아요. 네. 일단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지금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위험해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아이가 스마트폰에 민감한 반응만 보이면은 부모님은 일단 의구심을 가지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누가 터치하려고 하면 뭔가 민감하게 한다든지 네네네. 갑자기 아이가 방에서 안 나오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다시 조금 더 구입해달라고 엄마를 쪼른다든지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반응이 좀 민감해지면 어머님들께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는 나한테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의 일상에서의 어떤 소통에 대한 방식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 숏폼이라든지 네. 쇼다행 네. 다시 말하면 쇼다행 짧지만 이게 그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디지털 문화를 네. 가지고 아이하고 소통을 하려면 네. 결국엔 뭐냐면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대화는 긴 것보다는 짧아야 되고 네네네. 오. 어려운 것보다는 쉬워야 되고 재밌어야 예, 되고. 느린 네. 것보다는 빨라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쇼폰과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은 진지하게 엄마, 아빠 막 고민 있어요. 이야기를 아이가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표현을 잘 못해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특성상 항상 엄마가 바쁠 때 아빠가 힘들 때 옆에 시 와가지고 엄마 바빠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뻔히 바쁜데. 예, 아빠가 꼭 당직하고 아니면 저녁 늦게 피곤해가지고 퇴근해 와가지고 피곤해라고 아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아빠 바빠요? 이렇게 네. 물어보면 사실은 그건 뭐냐면 아이가 지금 뭔가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지금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 바빠, 아빠 뭐해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쇼폼이지만 네. 사실은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사실은 엄마 내가 유치원에서 내가 학교에서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엄마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 라는 이 긴 문장이 딱 줄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자체를 시그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는 이제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 좀 많이 마음 아파하세요. 왜냐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네. 뭐 요리를 할 때나 아니면 책을 볼 때나 아니면은 또 어머님들끼리 뭔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바쁜데 옆에 와가지고 애가 그냥 귀찮게 하는 것처럼 툭툭 던졌던 게 사실은 그게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게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던 건데 네. 엄마 아빠가 결국에는 이걸
눌러버린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또 오늘 경찰관님을 네. 모셨으니까 또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연루되는 범죄 어떤 것들이 있는지.